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뭐 지수는 좀 편안하게 잘 끝났고요. 대신에 오늘은 이제 저기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일반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좀 움직임이 좀 뜸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가 왜 오늘 많이 갔는지,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갔는지 중소형주 위주로 갔는지 그거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저녁 방송 주제는 눌림목이랑 이제 낙폭과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요즘에 뭐 우리 방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 바깥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제 급등하고 나서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이제 그걸 보고 들어가서 공략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분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눌림목이랑 그 다음에 낙폭과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듣고 이렇게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활용을 잘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장중에 이제 이준석 관련주가 급등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유승민주가 오랜만에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씨하고 유승민 씨하고 뭐 회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잠깐만요. 자, 일단 오늘 지수를 보시면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오늘도 대신에 미국 쪽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는 0.3% 올랐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제 표현이 항상 똑같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여기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뭐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죠, 그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거, 그건 좀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는 끝났습니다. 지수 얘기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요즘에 뭐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지수가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걸 안 보여드린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볼 일은 없으니까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는 0.4% 상승이 또 나와서 10월 말 이후, 즉 11월 초부터는 계속 양봉입니다. 음봉이라고 해봤자 이런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있고요.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0.2%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게 뭐 내년에 금리를 또 뭐 막 싸우고 있죠, 자기들끼리. 뭐 3월 달에 인하한다, 아니다 5월 달이다, 6월이다, 내년에 한 번 내린다, 두 번 내린다, 아니다 5번 내릴 수 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신라면이 맛있냐, 진라면이 맛있냐, 아니다 안성탕면이 맛있다, 그거는 자기 입맛에 따라 먹으면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죠? 그런 거 갖고 뭐하러 싸워요, 그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는 것도 참 나쁜 질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에 금리를 한 번이나 하냐 두 번이나 하냐 언제 하냐 갖고 싸우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신라면 땡기면 신라면 먹고, 진라면 먹고 싶으면 진라면 먹으면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무튼 쓸데없는 거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날랐어요. 3.4%. 그래서 7월달 여기 전고점을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어디 자리냐면, 보세요. 이제 재작년에 작년 1월 초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급락을 많이 했다가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이에요.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회복이 참 많이 됐죠, 그죠?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면은 나스닥이랑 굉장히 친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으면 나스닥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은 거의 안 올랐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보시면 이 반도체주들이 뭐가 많이 갔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3% 급등했고요. 그리고 인텔 잘 아시죠? 요것도 어제, 잠시만요, 여기 어제 4% 급등했고, 브로드컴 요것도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한눈에 봐도 크게 올랐죠, 그죠? 요거는 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AMD도 많이 올라갔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원래 이쪽이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나스닥이 폭등해야 되는데 폭등 안 한 이유는 엔비디아 보시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1% 정도, 거의 다 대부분 마이너스 1%씩인데 엔비디아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 그 전후입니다. 애플도 조금 빠졌고요. 아마존도 조금 빠졌고, 알파벳, 즉 구글도 조금 빠졌고. 그래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네, 기존 대형주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조금 빠지니까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가더라 이거죠. 즉 미국의 특정 대형주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놨는데 그쪽은 과열되어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 대형주도 많이 못 올라왔지만 중소형주는 더 많이 못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요, 그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이거 확실한 겁니다. 금리 인상기가 있고 금리 인하기가 있는데, 금리 인하기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단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보다는 정말 그 허리띠를 졸라매서 구조조정을 성공한 턴어라운드 기업이나 실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사시면 되고, 아유 나는 실적주도 좋은데 난 테마주 좋아요 그러면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 때는 대형주도 가는데 중소형주가 훨씬 많이 가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잊지 마세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뭐에 관심을 갖냐면 내년에 금리 한 번 올린다, 두 번 올린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왼수들. 진라면이냐, 신라면이냐, 안성탕면이냐 이러면서. 네. 라면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안 좋죠, 그죠? 가끔 드시면은 별미인데, 그죠? 네. 자, 아무튼 그거 갖고 싸우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오늘 주가 급등한 것들 상당 부분이 누구냐? 반도체 주식들인데, 그 기업들은 제가 여기서 차트를 띄워드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0.6%, 조금 섭섭하죠. SK하이닉스는 1.6%, 조금. 근데 중소형주는 막 20%, 막 25%, 막 최소한 10%, 15%씩 다 많이 올라오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대형주 위주가, 반도체 쪽도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기라서 그렇습니다. 인하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도 괜찮아요. 하도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랬잖아요. 반도체 망한다고. 그렇게 그냥 언론에서 설레발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가 심했고, 네, 덕분에 많이 올라왔죠. 회복이 많이 됐으니까. 네, 언론 어떻게 보면 언론 덕분이죠. 개미들을 다 털게 만들었으니까.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또 해야죠. 대선주 얘기하고 그다음 바이오주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바이오주 얘기부터 할까요? 국제화품이라고 아세요? 이게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오늘 보니까 저기 이제 DTNC하고 이런 것들 하락을 좀 했죠. 어제 상승 나온 거 고스란히 반납했고, 남선알미늄 우선주는 상한가 2개 갔다가 오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큰 음봉이 터졌죠. 음봉도 굉장히 커 보이고 거래량도 왠지 압도적이고, 그죠? 네.
이런 게 터졌는데 이런 것들 뭐 총 막내에서 얘기 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를 오늘 눌림목하고 낙폭과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왜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 회원들은 뭐 이런 데서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런데 BTNCR로도 아까 보시면 이런 데서는 팔아버리지, 우리 여기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팔아버리지 우린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주식들을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정보나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죠? 네. 경험도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이제 떠 있을 때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태평양 물산 뭐 요런 거, 요런 데 떴을 때, 그죠? 요런 데서 사시잖아요, 그죠? 네. 고생들 하신다고요. 흔들었다가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세요. 깨끗한 나라. 어제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 거 떨어지잖아요. 네. 대부분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힘드신 거죠, 이분들은. 네. 왜 힘드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은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냐,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말 그대로 이제 수익 나시는 거고,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 또 손실 질질질 끌려당기는 거예요. 이건 추가 상승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처녀귀신이라고 하죠.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눌림목이 나오면,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서 급등한 이후에요, 눌림목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눌림목이 아니라 낙폭에 따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서 거래가 터져서 급등한 주식을 이런 데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실력을 키우셔야 되냐면, 눌림목이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 지금, 아니면 들어가고 싶은 이 종목이 눌림목이냐 낙폭과대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또 뭐 많지 않습니다. 지금 9시까지 지금 3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짧지만 아무튼 핵심은 좀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라이브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공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풀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차트를 다시 보죠. 눌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눌림목, 그 다음에 낙폭과대. 이 두 개의 차이는 차트로 먼저 그려드릴게요. 눌림목이 이제 뭔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주가가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눌러요. 그리고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을 탈탈탈탈 털어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여기에서 특징은 뭐예요? 거래가 확 줄었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말린다고 하거든요. 낙폭과대는 뭐냐면, 자, 급등을 해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폭락을 해요. 눌림목이랑 처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걸 못 이겨내고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뭘 사느냐? 이걸 사요.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면 좋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이걸 사가지고 끌려내려가요. 차이가 뭐겠어요? 여기는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하는 거고, 여기는 재매집이 아니라 뭐예요? 네, 분양, 일명 해지, 개인들한테 팔아놓는 거예요. 또 개인들이 또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주식시장은요, 강제로 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여기 있는 누구를 딱 붙잡아 놓고 야 임마 너 이거 사. 싫어요. 사. 우리 팔고 너한테 비싸게 우리 이거 1,000원에 산 거 너한테 5,000원 줄 테니까 사. 싫은데요? 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어? 본인들이 원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여기서 개인들이 원해서 다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끌려내려가죠. 그냥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심오한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한 10분에서 20분 안에 요 얘기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낼게요. 자, 보세요. 국제화품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뚝 떨어졌거든요. 3일 동안 올라오다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낙폭과대인가요? 눌림목인가요? 자, 번호는 찍지 마시고 머릿속에 혼자서 찍으세요. 네. 강의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번호 여기다 안 찍으셔도 돼요. 눌림목이 맞는 것 같다. 1번. 아니다. 낙폭과대인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본인 혼자 찍으시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야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찍으셨죠? 자, 3번이죠. 아직 모르죠. 왜? 올라가다가 딱 한 번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게 네? 눌림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 앞에 저항이 있어서 부딪혔나 보다. 근데 호재가 있었거든요. 세게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중국 그 폐렴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자,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탁 올라왔어요. 최근에 누구랑 비슷해요? 깨끗한 나라랑 비슷해요. 깨끗한 나라 물려있는 분들 오늘 땡 잡으셨어요. 그죠?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는데 현재까지는 비슷해요.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이 깨끗한 나라, 오른쪽이 국제화품인데 국제화품 여기 11월 달입니다. 여기하고 요 지점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쭉 올라가는 척하다가 오른쪽 국제화품인데 올라가는 척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낙폭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왔는데 안 묻어졌죠. 안 묻어졌으면 뭐라고 했다? 이건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려드렸잖아요. 낙폭과대가 뭐라고요? 자, 낙폭과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력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안 떨어지고 뭔가 다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돌리죠. 그렇죠? 그 이거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니까 이제 중국 마이코 플라스마 이슈가 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애기들도 걱정이다. 아마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쓱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이 뭐예요? 눌림목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예, 여기 머릿속에다 본인들 머릿속에 찍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흘러내리다가 이슈가 또 나오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으로 이게 그때 빈대 관련주로도 아마 움직였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눌림목이라고. 요것도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낙폭과대일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뭐 며칠 안 돼서 애매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목표를 채웠어요. 자, 이만큼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게 뭐 알파벳 뭐랑 똑같이 생겼죠? 알파벳 N.
그죠? 이걸 상승 N자형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이랑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비교해 볼까요? 어때요? 얼추 비슷하죠? 네, 그러면 목표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눌렀다가 한 방 또 나올지 말지는 생각만이죠. 네, 근데 일단은 목표를 채우면 뭐 하죠? 쉬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 금지. 이 주식을 여기서 싸게 산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수익을 많이 챙겨놓고 더 갈 수도 있으니 물량을 조금 남겨놓고 보유하겠다. 잘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죠. 싸게 샀고 이렇게 심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참았잖아요. 그 수익도 많이 챙겨놨고 그 일부 물량을 남겨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이제 와서 여기서 사서 해보겠다고요? 그거는 결사반대. 맞죠? 네.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월부터 올라왔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똑같은 제약주 중에서 바닥에 있는 거 많아요. 근데 굳이?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 본 김에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자,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지금 눌림목일까요? 낙폭과대일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청주, 한동훈씨 청주 출마설 이게 나와서 상한가 휘날리면서 급등했죠. 이날도 상한가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고 나서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건 뭐예요? 낙폭 과대. 급등하다가 말고 크게 빠졌으니까. 자, 반등 아직 안 나왔죠? 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세력이 다 팔아먹고 나간 거면요, 그냥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하루 이틀 안 떨어지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지지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일시적으로 잠깐 깼다가 다시 거래를 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헷갈리는 게 하나 나오죠.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네. 옛날에 저도 처음에 주식 배울 때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손절이었어요. 무조건 손절. 왜냐면 이거 세력이 없는 거다.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라 그랬어요. 제가 전문가 15년 전쯤에 했는데 그때부터 전문가를 했거든요. 되게 오래 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 드릴 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손절해라. 손절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서 웃어요. 이제 웃어요. 왜 그러겠어요? 네. 옛날 기법 하나도 안 맞아요. 요즘 기법은 뭐냐면 사람을 무지하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옛날 기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주식을 편하게 하려면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된 얘기하면은 다 금지시켜 버려야 돼. 네. 네이버나 이런 데 있죠. 주식 관련된 글 올리면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식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그냥 기법 미치겠어요 진짜. 배우는 사람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 아파 죽겠어요. 무슨 놈의 경제학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다 여기저기 방송국,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다 그냥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은 거의 똑같아.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요. 네. 특히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제 외교 정치 있죠. 그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합니다. 누가 대본 써준 것처럼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쪽에 보면은 그런 거 본다고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는 얘기. 한 사람 한두 번 들으셨으면 충분할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좀 머리에 지진 났을 거예요. 오늘 8% 급락했으니까. 뭐라고요? 사람 지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어도 되냐? 사도 되냐? 이런 거. 네. 노코멘트. 근데 마음고생 좀 하실 겁니다. 왜? 비싸게 사셨잖아. 인기 있는 종목을 비싸게 샀으면 괴롭힌다니까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얘기해드리는데 그죠? 네. 오늘 한동훈 씨하고 이낙연 씨 관련주 중에 막 흔든 거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다 인기 있는 주식들이에요. DTNC.
자,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현재 낙폭과대일까요? 제가 좀 전에 강의 쭉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뭘까요? 세력이 나간 걸까요? 나간 척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회원가입도 안 하시고 혼자서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왜 우리 방에 회원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2년, 3년, 5년씩, 10년씩 있는 줄 아세요? 귀찮거든요. 이걸 다 이제 혼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 이거 보면 딱 대본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네, 뭔지. 근데 이제 개인들을 이제 뭐 괴롭히는 과정에서 같이 들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뭘까요? 그냥 혼자서 계속 하실 분들은 이거 뭔지 알아내셔야 돼요, 스스로. 뭘까요? DTNCR로는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양봉 나오더니 오늘은 뭘까요? 쉬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세력이 되게 보면은 좀 약간 고약한 건데, 요거에 한 오늘 마이너스 8%인데 한 절반 정도만 빠졌으면, 즉 마이너스 한 4%만 빠졌었으면, 잠시만요. 마이너스 한 4% 정도만 빠졌으면은 괜찮게 보였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맞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 빠지면서 뭔 짓을 해놨냐면, 어제 시가가 여기죠.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끝났죠, 그죠? 그러면 차트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네,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차트를 알면 알수록, 기법을 알면 알수록 머리를 꽈놨어요. 그리고 태평양 물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뭐 한 걸까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보고요, 맨 끝에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여기요. 맞잖아요.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얼마일까요? 여기가 2,530원이에요, 저가가. 근데 여기서 한번 찍었죠? 12월 7일날 2,535원. 근데 거기로 오늘 장중에 깼어요. 살짝.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 샀을 때는 그랬겠죠. 바로 수익 날 줄 알았는데 자꾸 끌려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몰리는 거 아니야? 네. 불안해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이게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이게 눌림목인지 낙폭과대인지 아니면 세력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낙폭과대인지 얘기 안 해드리죠. 왜일까요? 방금 얘기해드렸잖아요. 혼자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부국철강은요, 상한가 가다 말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 오늘은 거래 없이 마이너스 6%. 뭘까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낙폭과대인지 눌림목인지 아직 몰라요. 왜? 급등하다가 만지 오늘 첫째 날이거든요. 장대목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오늘 쉬었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인수웨이브 시스템, 요건요. 이게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평양 물산하고 DTNC하고 똑같은 거. 어느 특정 저점을 자꾸 깨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깼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21선을 또 깨놨네 또.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저점이 갱신이 됐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심리 싸움을 할 줄 모르면 테마주 같은 거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되게 힘들어요. 조금 떨어지면 인터넷 검색하시죠? 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무슨 악재 나왔나? 악재도 없어요. 악재가 있었으면 거래가 터졌겠죠? 근데 거래 없어요. 혹시 외국인이 팔았나? 테마 대선주 할 때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 심리 싸움이라니까요. 여자 남자 연애할 때 막 심리 싸움하고 기싸움 하죠,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경 긁으면서 네. 다른 거에 집중 못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정답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어요. 대부분 한동훈 테마주는 눌림목이다. 근데 이 여기서 신경을 막 긁는 종목들은 뭔 줄 아세요? 네, 개인들이 요즘에 많이 산 거예요.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회사 이름 예쁘잖아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잘 모르실걸요? 근데 회사 이름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오픈롤. 아리까리하게 해놨죠, 그죠? 네. 회사 이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쪽을 많이 해놨다니까, 사람들이. 네, 많이 괴롭혀놨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괴롭히 나가는 거죠. 근데 비인기,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런 한동훈 테마주들은 멀쩡합니다. 거기 어떻게 생겼냐면 차트가 살짝 들었다가 이러고 있어요. 나 가도 돼요? 이러면서. 아니 기다려. 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기 많은 것들 여기서 훅 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듯 말 듯 막 이러면서. 네. 밑에 거 사는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DTNC로 딱 팔아버린 다음에 이런 데로 이사 갔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주 얘기 나온 김에 이 그 종목들이 자꾸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누가 상한가에 갔냐면 이준석 관련주 중에 넥스타이가 상한가 갔어요.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처음에 11월 초에 이준석이 또 난리를 지겼죠. 나쁜 아저씨,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넥스타이 자체 내에 회사에 무슨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한가에 갑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준석 관련주 중에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음날 상한가가 나와요. 뭐라 하더니 다시 가요. 거래가 더 많이 터지죠? 그럼 뭐예요? 낙폭과대. 하한가 맞았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다시 돈 들어와서 으쌰으쌰 해놨죠? 아까 깨끗한 나라하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옆으로 돌리죠? 눌림목 기운이죠, 이게.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준석으로. 근데 시간에 의해서 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또 시간에 또 하한가 갔어요. 이준석 관련주 관심 있다 1번 찍어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좀만 더 얘기해드리고. 관심 있으세요? 네. 요건 찍으세요. 이준석 관련주 관심 있다 1번. 네. 우리 회원들은 관심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놓은 거 있으니까. 그죠? 네. 이준석. 네. 자, 상한가에 갔는데 955원. 내일 잘하면 신분이, 그죠? 네. 천민이죠. 동전주는. 네. 이제 1,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에서 자세한 공시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네. 근데 아무튼 시간에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시간에서 하한가에 가셨어요. 하여튼 왼수요, 왼수. 근데 이게 넥스타이가 이준석 관련주로 가면서 YBM넷, 교육주 중에서 YBM넷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19%까지. 끝날 땐 11%로 끝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삼보산업이 오늘 한 5% 근처에서 끝났어요. 장중에. 윌비스도 5% 정도 상승으로 잘 끝났거든요. 거래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넥스타이가 간 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귀찮으면 빨리 회원가입하시고. 네. 생각하는 게 귀찮다.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근데 난 죽어도 돈을 다 날려도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들으시라고요. 네. 넥스타이가 오늘 대장이었죠. 근데 시간에서 하한가 갔어요. 악재 공시가 나와서. 심심해서 그냥 가지는 않죠. 하한가를.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예요. 대장이 하한가 맞고 떨어졌으니까 윌베스도 YBM넷도 자, 형님 눕는다. 우리도 같이 눕자. 그럴까요? 그게 1번. 2번은 뭐예요? 아니다. 형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되겠다. 윌비스 네가 대장할래? YBM넷 네가 할래? 삼보산업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2번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준석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넥스타이가 하한가에 갔으면 다 같이 하락해야 되지만 개별적인 이 회사만의 악재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윌비스하고 YBM 내 세력이 지금 키득키득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가야지 이러면서. 네. 근데 이거는 아무튼 1번 아니면 2번인데 내일 열어보면 알아요.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반반. 네. 여기 이준석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근데 넥사이가 저번에도 한번 장중에 하한가 갔다가 올라온 저력이 있어가지고 네. 내비도 보면 알 겁니다. 네. 하여튼 난리를 지겨요, 난리를.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선생님 우선주 볼까요?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상한가 2개 나오고 이낙연 씨 우선주 대장주잖아요. 근데 오늘 희한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자주 나오는 편인데 아침에 살짝 띄워서 15%까지 올라가다가 말고 마이너스 20%에 끝나는데 거래도 평소보다 되게 많고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강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근데 우선주는 좀 복잡한데 이게 가짜로 흔든 걸 수도 있고 진짜로 음봉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드리면 접근 금지. 이런 거를 지금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선주는 한두 번 세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가요. 끌려내려가요. 저쪽으로. 여기서 매매를 잘 못하세요. 우선주는 지금은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인기가 빠져버리면요 거래가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수영장에 물 빠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있을 때 좋죠. 근데 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려. 순간 물이 빠져버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건데 과거에 이낙연 테마주로 갈 때 거래가 여기까지 터졌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걸요. 네. 5분의 1, 6분의 1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되게 힘들게 갑니다. 네, 우선주는 이만큼 올라간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저기 대상홀딩 우선주가 이게 앞에서 대상홀딩스가 이만큼 갔으니까 남선알미늄 우선주도 저만큼 갈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여기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대상홀딩스가 지금 3일 동안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낙폭과대일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 확실한 것도 아니다. 한 7, 80%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다가 반등은 나와요. 누구처럼? 덕성우처럼. 덕성우가 이틀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어제 뭐냐면 자 요거는 뭐 크게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음봉 하나 번호 매겨드릴게요. 1번 음봉, 2번 음봉,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되는 날 양봉 나왔죠? 거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예, 반등 나온 거예요. 이 반등이 나온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그죠?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낙폭과대야. 이건 끝났어. 아니야. 이건 세력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잠깐 쉬어가는 거야. 또 갈 수 있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원 다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학원 가면은 이제 석사나 아니면 박사 과정을 밟으시죠. 그럼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가설을 세워서 박사 과정이 그거잖아요.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게 박사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내 생각, 내 가설을 뭐예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증명하려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양봉이. 그러면 그 이유를 잘 확인해 보면 돼요. 이 뒤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증명해봐라. 덕성우 너 또 갈 수 있어? 예, 또 갈 수 있어요. 올라왔어요? 증명해라. 네. 증명하라고 해야 돼.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해놨죠? 아직 모르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요. 아까 국제화품으로 돌아가서 국제화품 잠깐만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떨어지다가 양봉 나오고 그 뒤에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죠? 관리를 잘해서 눌림목에 나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제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 즉 이런,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그러면 좋죠. 선침해하고. 근데 그럴 실력이 안 되시거나 좀 부족하시다. 근데 그 개인들 대부분 여기서 사, 이거를 여기서 잘 고르면은 국제화품처럼 단타나 아니면 뭐 좀 더 가지고 와서 이런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들지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당하지는 마시라고요. 네. 지금 이 강의는 솔직히 제가 몇 달 동안 쭉 해드려도 본인께 될까 말까 그래요. 근데 당하지 마시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장 좀 돌아서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종목들 준비 많이 해놨는데 여기에서 꼭, 그죠? 잘 참다가 마지막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물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여기서 사거나. 그러지 마세요. 눌렀다가 갔으니까 눌렀다가 또 갈 거야.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워요. 참고해서 보세요. 오늘 원래 바이오주 좀 누른 거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신경이 쓰여서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붕 떠있는 종목을 공략하실 때 뭘 구분하시라고요? 눌림목인지, 세력이 매집을 하는 눌림목인지, 팔아먹고 있는 해지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를 잘 못하신다고요. 이거는 많이 당해보면 알아요. 네, 많이 당해보면 아는데, 많이 당해본다는 얘기 뭐예요? 돈을 다 날려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직접 겪어보면 알아요. 자, 추가로 좀 더 해드릴까요? 한네트가 제가 저번에 그 CBDC 여기서 언급한 적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CBDC 요쯤에서 뭐 CBDC 어쩌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힌트 드린 거였는데 좀 있으시네. 네. 비트코인 올라가면은 CBDC 간다 그랬죠, 그죠? 네. 한네트는 우리만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CBDC 얘기가 오랜만에 나온 게 10월 초예요. 여기 보면 급등 한번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쭉 떨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CBDC는 우리 회원들한테 끝난 게 아니다. 근데 10월 달에 왜 추석 세고 와서도 왜 증시가 막 급락했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 막 10월 한 20일까지 급등해가지고 정확히 10월 19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네트도 막 빠진 거예요. 그냥 투매 나가가지고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참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이거 말고 딴 거 샀어요. 저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로지시스라고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팔았어요. 수익이 20%? 네. 뭐 말만 했겠어요? 종목도 추천했겠지, 그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테마주 많이 갈 건데 한동훈 테마주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했다니까요. 근데 다시 한네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낙폭 그냥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그냥 끝난 것 같잖아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죠. 네, 그랬거든요. 그건 저기 개미들이 증시가 폭락해서 투매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라온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죠. 만약에 아니라 떨어졌는데 한네트입니다. 지금 CBDC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 역할하고 있는 게 한네트하고 로지시스인데 지금은 한네트예요. 이번에는 한네트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올라올 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자꾸 여기서 걸렸죠. 그럼 여기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매물대 주인이 개인이냐 세력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 주인이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죠, 이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확 밀어내야 돼요. 근데 밀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거 올린 사람들하고
적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아군이란 얘기죠. 같은 편. 그리고 슥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통과한 다음에 뽑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했던 게 맞는데 개미들이 하도 던지니까 아우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상황이 정리되니까 슥 올려놓고 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CBDC는 세력이 매집을 해놨던 게 맞아요. 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막 그냥 뭐 세력이 매집은커녕 무슨 다 저기 뭐야 먹다가 그죠? 네. 먹다가 버리는 무슨 저기 비닐봉지처럼 막 그렇게 해놨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거 많습니다. 의외로. 이건 바닥에서 움직인 건데 이런 것도 많습니다. 한동훈 테마주도 이런 게 있겠죠? 네, 많아요. 많으니까 잊지 마세요.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이런 것만 사시는 거라 여기서 사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인수웨이브 시스템 이런 거. 편한 길이 있는데 고생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낀다고 혼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 씨 얘기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씨. 유승민하고 이 사람이 또 저기 이낙연 씨하고 만난대요. 누가 먼저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난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뭐냐면, 그 시간회에서 3.1기업공사가 좀 움직였어요. 시간에, 잠깐 볼까요? 시간 또 다 됐네요. 잠깐만요. 시간회에서 6%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시간회에서 6%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승민 관련주가 크게 움직인 게 있나요? 거래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죠, 그죠? 옛날에 유승민 씨 것도 좀 움직였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그냥 인생 끝난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뭐 맨날 배심이나 하고 그죠? 네. 맨날 무슨 뭐 개혁 보선 이상한 거 그죠? 네. 그런 거나 하고 분란만 일으키잖아요. 네. 이준석이 스승 같았고. 근데 3.1기업공사가 시간에서 6% 올랐으니까 내일 유승민 테마에서 급등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시간에 6% 올라가긴 했는데 거래량이 628개예요. 거래대금으로 해서 하면 얼마냐면 273만 원이에요. 알고 하세요. 네. 273만 원. 2억 7천만 원도 아니고 273만 원. 네. 네, 보면서 내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맛이 갔구나 이제.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저 같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일 설령 좀 올라가도 못 본 척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아무튼 반응한 것도 있어요. 그 아까 부국철강 있죠? 부국철강은 음봉 때려놨는데 시간에서는 4%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께 재밌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아까 한동훈 테마주들 사람들이 막 던지고 막 버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동훈 테마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주말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특히 그 이틀 동안은 한동훈 씨 얘기가 거의 안 나왔고요. 이낙연 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낙연 씨가 여기저기 막 대내외 활동을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막 누구 만나겠다고 계속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이낙연 씨한테 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장제원. 저기 그 불출마 저기 부산 사상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윤핵관이라고 뭐 핵심인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불리던 사람인데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씨 관두냐 마냐 지금 사람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5일 전후로 해서 한동훈 씨 얘기가 뉴스에서 안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냥 한동훈 씨께 올라갈 게 별로 없는 거죠. 관심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한동훈 씨 테마주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게 이슈가 좀 뒤로 밀리고 좀 빠지니까 못 가는 거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흔들어대니까 뭐 중내 사내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까 어디 갔어요? DTNC. 솔직히 DTNC만큼 편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죠? 네. 협진 이런 거 보세요. 협진 어디 갔죠? 떨어지고 막. 그죠? 네. DTNC는 고생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DTNC로 가는 거 보고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깔끔하게 상한가 2개 나오고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음봉 하나 떨어진 건데 뭘 이거 가지고 그죠? 네.
고생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 아무튼 괴롭히는 겁니다.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개미들이 나가주면 올라오는 거고, 안 나가고 버틴다? 좀 더 혼나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 하는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되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눌림목도 아니고 낙폭거대도 아닙니다. DTNC는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뒤에 또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여기서 저는 끊도록 하고요. 네. 힘들 내세요. 지금은 장이 나쁜 장이 아니고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 네. 뭐 여러분도 좀 회비 내고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들어와서 또 몰리는 거 아니, 이런 걱정들 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혼자서 하실 거면 어금니 꽉 깨무시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런 후회 안 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같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라도 갔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지금 그거보다 더한 각오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힘들면 빨리 들어오시고, 난 죽어도 혼자 해야 되겠다. 어금니 꽉 깨무시고 어금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깨물고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돈 못 벌어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뒤에 잠깐만요. 김 실장님 오늘 뭐 하시는지요? 잠깐만요. 네. 또 안내를 또 해드려야죠. 오, 이준석 관련주 하신답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 씨 관련주들 쭉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저는 이준석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추천주는 나간 게 있는데 네. 제일 빨리 팔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이준석이 싫거든. 근데 김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 분이니까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아무튼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